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미술대학 합격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께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잘 보이죠?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할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입시를 위한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술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작성을 하기 위한 팁, 자기소개서,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 친구가 있나요? 지금 중간에 나간 친구가 있습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가 있나? 이수원이, 지연이, 지윤이, 하경이, 수연이. 자,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미술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분들 흔히 학종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내신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내신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 전형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교과 전형은 순수하게 학교 내신 성적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선발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 산출된 그 점수를 가지고 정량적 평가를 하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 교과 세특이라든지 뭐 특기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과, 그다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자기소개서 또는 미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또 선생님이 추천서를 받는 학교는 추천서, 이런 서류들을 통해서 크게 4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정량화해 가지고 점수를 산출하는데, 이 미술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물론 비실기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기 전형으로 이렇게 미대를 진학할 때 보면 성적이 좀 안 좋아도 실기를 좀 잘하면 합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기로 내신을 커버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와 서류로 내신 성적을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이 좀 낮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고, 좋은 학생부와 서류만 갖춘다면 내신이 좀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학생부가 평범하거나 서류가 어떤 특징이 없으면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학종에서는 불합격됩니다.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 미술대학을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는 단시간에 준비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학했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이 학종의 그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생활기록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하고 준비를 시켰는데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안내한 대로 열심히 참여를 했다면 학생부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가 않을 거고 또 서류도 자기 전공에 맞춰서 잘 준비한다면 아마 그 1차 특히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 1단계만 통과한다면 상당히 합격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야 되겠죠. 작년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도 2단계, 3단계까지 최종 합격을 하고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서 안타깝게 불합격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시 모집 지원 계획서 이거를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거를 선생님이 알고 있어야 이 학생이 지금 자소서를 쓰려고 하는지 미알보를 쓰려고 하는지 그 다음 이 자소서가 자기 전공과 지금 맞게 쓰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신 등급이 지원하는 학교에 지금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대학인지 학과인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또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모집 인원이라든지 전형 요소라든지 또 제출할 서류가 무엇인지 면접이나 실기 내용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서 접수하는 날이 언제고 서류 제출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면접은 언제 보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찾아보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해야지 실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생각하고 있는 대학들을 쭉 적으세요. 아직 결정이 다 안 된 친구들은 일단 적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야 선생님하고 의견을 나눌 수가 있죠.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공 또는 생각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으면 일단 작성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야 됩니다. 이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소서나 미알보를 쓸 수가 없죠.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지원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자소서, 미알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직 보내지 못한 친구는 내일까지 꼭 보내주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미대 입시를 위한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 생활기록부를 쭉 관리를 해왔죠, 그죠? 지금 내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혹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일단 학종 준비를 위한 첫걸음은 나의 진로와 희망 학과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이게 빨리 결정될수록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런 그 소재를 그 활동들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자기 진로를 빨리 못 찾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그 대학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빨리 찾을수록 유리합니다. 이
뭐 꿈과 희망, 뭐 전공에 상관없이 그냥 대학만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나는 뭐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할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보다는 대학보다는 자신의 그 꿈, 희망, 그리고 어떤 전공을 공부할 건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 교과 전형도 물론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이 내신이 중요합니다. 홍대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죠. 6개수를 선발하는데 지금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학과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작년도 디자인과 경쟁률은 한 7대1, 8대1 정도 됐죠. 그죠? 대부분 6대1을 넘습니다. 6배수를 선정하기 때문에 7배수, 8배수가 8대1 정도 된다는 거는 그만큼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홍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입학 성적 결과, 작년도 입시 성적 결과 그거를 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그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 얼마였는지, 그 다음 최저 커트라인이 합격자의 최저 내신이 몇 등급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 내신 성적으로 이 학과에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판단이 설 겁니다. 그래서 내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관리하는 게 좋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내신이 다 이미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 성적과 학과, 그다음 전공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보고 약간 좀 상향해서 지원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적에 맞춰서 소신 지원할 수도 있을 테고, 조금 안정 지원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상향, 소신, 안정 그렇게 한 3개 정도 대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다음 학종에서 이 출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미인정 조퇴나 미인정 결석이 있으면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에 재수를 할 경우에 2학기 출결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기를 지금 병행해서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전까지만 수업을 하고 오후에 무단 조퇴를 한다든지 사고 결석 처리가 된다면 올해 합격을 하면 괜찮은데 내년에 재수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되려고 하면 활동이 무조건 많다고 다 경쟁력 있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나왔던 초기 시절에는 그 스펙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했죠. 그런데 이제 학종도 굉장히 이제 학종을 지원하는 학생 수들이 좀 많고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활동이 많다고 해서 이 경쟁력 있는 학생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죠. 적은 것보다는. 단순한 미술활동의 나열보다는 전공 적합성이 잘 드러나는 학생부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 전공을 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전공에 맞게 활동을 한 흔적들이
학생부에 이렇게 좀 녹아 있어져 있습니다. 일반 미술 활동뿐만 아니라 전공 관련 활동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술 활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뭐 그림 그리고 작품 제작하고 뭐 이런 것만 미술 활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 미술 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글을 활용한 미술 활동도 아주 중요한 그 스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내 신문에 글을 투고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교과 수행평가에서 자기의 그 재능을 발휘해서 디자인이나 미술을 소재로 글을 작성해서 낸다든지 뭐 토론이나 이런 수업에서 미술과 또는 디자인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그 미술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뭐 작가 인터뷰라든지 작업실 탐방 이거는 선생님이 해마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꼭 가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지금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다음 이런 이제 일반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이런 토론을 했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컴퓨터 시간에 무엇을 디자인을 했다든지 이런 일반 교과 시간도 아주 미술 활동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일반 교과의 그 교과 세특에 그런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충실한 교과 활동 참여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잘 챙겨야 되겠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은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타 과목을 활용한 미술과 디자인 융합 활동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죠. 자, 그 다음 학년별로 생활기록부 작성 팁을 있는데 1학년 때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이런 도전 정신을 좀 보여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그냥 누구나 다 하는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넓은 시야로 동아리 댄스부 같은 경우도 댄스 동아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의상을 디자인을 해서 입는데 역할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도 미술 활동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 단순 봉사활동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교내 내 건강활동, 여러 가지가 이런 그 다양한 활동들에 도전해서 참여해서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고 2학년 때는 이제 본인의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고 드러낼 수 있는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자율동아리라든지 진로활동이라든지 특히 자치활동 같은 경우 토론회라든지 학생회 또는 학급회 활동에서 그런 것들을 또 진로와 잘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3학년 뭐 1학기밖에 안 되죠, 그죠? 그때는 발전해 나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자율동아리도 좀 심화된 자율동아리, 그 다음에 글투고 활동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래 입시를 위한 종합전형 서류 전형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서류에는 학교생활기록부는 필수적으로 다 제공이 되죠, 그죠? 학생부는 통서류고 그 외에 대학마다
자기소개서를 받는 대학도 있고 또는 홍대같이 미술활동 보고서를 받는 대학도 있고 이화여대같이 활동 보고서 이렇게 또 받는 대학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대교에서 나온 공통 양식입니다. 1, 2, 3번과 4번은 자율문항이죠.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독서 내용을 적고 그 외의 대학들은 대부분 지원 동기와 자신을 왜 뽑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해달라 지원 동기를 주로 많이 묻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는 이제 문항수가 2개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재수하게 된다면 만약에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현재 2학년들은 자소서가 이제 문항이 2개로 1, 2번이 통합됐고요. 3번이 이렇게 문항이 좀 살짝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홍대 미술활동 보고서죠. 그래서 홍익대학교 미할보는 특히 교과활동 5개, 그 다음 비교과 활동이 5개. 특히 올해 바뀐 부분이 이게 비교과 활동이 작년까지는 10개였어요. 10개를 작성해야 됐는데 올해는 5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원 동기와 이게 자소서에서 쓰는 4번과 똑같죠. 그래서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특히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작성 시 중요한 거는 여기 자기 평가 의견 있죠. 자기 평가 의견. 내용보다는 자기 평가, 자기 생각을 좀 많이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는 활동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화여대 보고서 서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화여대도 교과 활동 5개, 그 다음 비교과 활동 5개, 그 다음 지원 동기. 홍대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 자기 평가 의견보다는 주로 활동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 같은 경우 주요 활동 내용을 주로 소개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에서 지원 동기와 자신의 발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그 다음 또 동덕여대가 활동 보고서를 자소서가 아니라 활동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동덕여대는 활동을 3가지를 작성을 해요. 저희가 3가지를 작성을 해서 목록을 이렇게 쓰고 학교장 확인서를 받고 각각 목록에 대해서 1번 목록에 대해서 활동 분야, 활동명, 활동 기간 적고 참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쓰고 그 다음 창의성을 및 표현력 함량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학생의 관점에서 서술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자 이내고 여기에 사진을 첨부할 수가 있어요. 동덕여대는 표안에 사진을 첨부하고 글자를 2,000자 이내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활동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고려대학교에서 새로 신설됐죠. 수시에서 활동 실적 증명서를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외에 활동 실적 증명서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그래서 활동 증명서를 목록을 작성하고 총 8개까지 작성할 수 있어요. 활동을 총 8개까지.
그래서 각종 전시 및 대회에 참여했던 실적, 수상 실적, 체험 및 봉사활동 실적, 교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외에 이렇게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입니다. 먼저 학생부 내에 기록된 내용 위주로 본인이 직접 정직하게 작성해야 되겠죠. 학종은 학생부를 활용해 학생을 평가하고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에 없는 개인적인 미술활동, 개인 작품이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학생부에 없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소서 같은 경우에. 근데 홍대 미알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학생부에, 그러니까 교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록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교회 활동 중에 이 활동은 내가 꼭 어필하고 싶다, 나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이다 하면은 학생부에 없더라도 미알부에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이나 학교명, 부모님 성함, 직업 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유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 어학 성적, 교회 수상 실적, 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절대 작성 금지된 목록들은 절대 쓰면 안 되겠고요. 대학 주최 미술 실기대회 입상 실적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 대부분 이제 자소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특수 문자를 입력할 때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자소서에 쓸 때 특수 문자가 허용되는 문자는 이런 문자들입니다. 이 문자 외에 다른 문자는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 첨삭을 할 때 혹시 사용하면 안 되는 문자를 사용했는지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존댓말을 써야 되는지 반말로 써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좀 글자 수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입학사정관이나 자기소개서를 보는 사람들이 대학의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들이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존댓말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신을 좀 겸손하게 나타내는 게 좋고요. 반면에 미술활동 보고서는 글자 수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교과 활동이라든지 비교과 활동은 반말로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3번의 종합활동은 좀 글자 수가 좀 600자로 많기 때문에 존댓어로 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에 따라서 존댓말을 쓰거나 반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와 맞춤법은 기본이겠죠. 그리고 글자 수를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가, 천자를 써라 하면 꼭 천자를 맞춰야 되는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약 한 80% 이상 정도는 그래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800. 천자 같으면 800자 이상 정도는 써야 되겠죠. 근데 800자를 채우기 위해서 의미 없는 말이나 문장을 반복한다든지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느끼고 배운 점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내용 위주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생각이 담긴 문서가 경쟁력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은 약 한 10%, 그 다음 활동 내용 소개는 한 30%, 나머지 60%를 배우고 느낀 점,
비중을 배우고 느낀 점에 비중을 두고 써야 됩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보면 활동 배경이나 활동 소개하는데 작품 소개하는데 대부분 글자 수를 다 할당을 하고 배우고 느낀 점은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로 상당히 형식적으로 적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서류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 항상 여러분들 활동하고 나면 밴드에다가 배우고 느낀 점을 선생님 적으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1학년 때부터 자꾸 이런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서류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 스케줄을 좀 짜야 되겠죠. 그래서 한 4주 차에 걸쳐서 서류를 작성 최소한 한 4주 정도는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주차에는 학생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부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학생부 한 부씩 다 출력해서 갖고 있죠. 자신의 학생부에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글을 적을 것인지 이 브레인스토밍으로 이 소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써야 되는가. 이 소재를 찾을 때는 일단 전공과 관련된 소재를 찾아야 되겠죠. 그 같은 미알볼에도 서울 홍대, 서울 캠퍼스 지원할 때의 학과, 세종 캠퍼스에 지원할 때 학과가 좀 다른 학과라고 하면 미알보가 달라져야 됩니다. 똑같이 써가지고 서울 지원하고 세종 지원하고 하면 안 됩니다.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학 전공에 따라서 자소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 이 소재 찾는 소재를 브레인스토밍으로 마인드맵으로 이 소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면 이 소재가 적당한 소재로 적절한 소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보고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결정이 되면 2주차부터는 그 활동을 그 팩트, 활동했던 팩트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1차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다음 3주차에는 지원한 전공에 맞게 문장을 각색하고 다듬고 글자 수, 띄어쓰기, 맞춤법 확인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완성본을 만든 다음에 4주차에는 이제 다른 제3자에게 이제 보여주고 이게 어색함이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근데 너무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명 정도에게만 보여주기를 권장합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보면은 그 내용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담임 선생님이나 미술 선생님 또는 국어 선생님 이렇게 또 반드시 보여주고 검토를 받는 게 좋습니다. 본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제3자에게 보여주는 게 좋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1차적으로 이제 해야 할 작업이 이 작업입니다. 마인드맵으로 서류 작성할 소재를 분류해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선생님이 잠깐 들어놨는데요. 크게 자신의 그 전공활동 예를 들어서 공간 디자인을 한다. 공간 디자인을 내가 전공을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공간 디자인과 관련된 전공 활동이 교과 활동에는 어디에 어떤 활동이 있는지 비교과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추려냅니다. 물론 2개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걸 다 찾아야 되겠죠. 다 찾아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도를 파악을 해서 이 전공 관련 활동과 미술 활동 관련 이 모든 게 다 전공 관련 활동과 다 관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미술 활동은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역시 또 나눠봅니다. 교과 활동에서 미술 시간에 인체 소멸을 했다든지, 뭐 수학 시간에 황금 비례 공식을 활용한 미술 작품을 조사했다. 이 미술과 융합된, 수학과 미술이 융합된 그런 활동이죠. 그래서 교과 활동이라 해서 물론 우리 미술 중점학교 같은 경우는 중점 과목이 많이 있죠. 그런 중점 과목에서도 찾아보고, 그 다음 일반 교과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융합된 활동들이 있는지. 그 다음 비교과 활동, 뭐 전시회라든지 진로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일반 미술 활동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분류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학생부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해보면 참 좋은데, 아마 그 내일 오늘 밤에 시작해서 내일까지 내일 모레 오전까지 수요일날 여러분들 수업 있죠. 그래서 모레 오전에 1차는 여러분들 요 마인드맵을 선생님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모레 오전까지 마인드맵을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는데, 이거 연필로 작성해도 좋고 아니면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해도 좋습니다. 인터넷에 마인드맵이라고 검색해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맵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또 마인드맵 그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여기 채팅창에다가 그 마인드맵 페이지를 보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작성하기가 좀 쉽겠죠. 추가하고 빼고 이렇게 좀 수월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오전까지 이 작업이 1차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 뼈대가 잘 서 있어야 글을 제대로 쓸 수 있거든요. 이걸 대충 하고 막 쓰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연계성이 없고 자기 강점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술 관련 활동보다는 전공 관련 활동에 더 비중을 두고 작성을 합니다. 학종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공 적합성에 더 초점을 두고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내용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3학년 때 와서 갑자기 전공이 바뀌어가지고 1, 2학년 때 해놓은 활동과 좀 맞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미술 활동 중에서 그 활동을 나중에 배우고 느낀 점을 쓸 때 이 전공과 엮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공 관련 활동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그리고 작품을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도자기 만들기에서 어떠저떠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적게 되면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그 사정관이나 교수님이 알 수가 없죠. 특히 그 자소서나 미알보 같은 경우는 작품 사진을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었을 때 충분히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머리에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실기가 들어가지 않는 미술 활동은 전공행
대한 관심도와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됩니다. 아까 그래서 자꾸 이제 일반 교과에서 했던 그런 융합 활동이나 그런 글쓰기 활동이라든지 뭐 발표, 수행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론 활동. 자, 그리고 모든 활동은 겸손하게, 구체적으로 이 자소서는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소재를 선정을 할 때 합격을 부르는 주제, 교과 내 연계활동, 교과 간 연계활동. 그래서 지식이 확장되었다든지 확장해 왔던 학습 경험들 또는 심화 탐구 학습 경험, 사고가 전이되고 확산적 사고를 이렇게 발전해 나갔다는 이런 주제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계 활동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 합격을 부르는 소재에는 아까도 얘기했죠. 독서나 토익 토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 있으면 소재를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발표, 그 다음 뭐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특히 협업을 통한 이런 팀 프로젝트, 협력학습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PBL이나 플립 러닝, 거꾸로 학습했던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 매체를 활용해서 했던 수업, 그 다음 뭐 자율동아리나 정규동아리, 자율활동, 교과 중점학교에서 했던 활동들, 플러스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불합격을 부르는 소재, 안 좋은 소재들입니다. 어떤 자신을 좀 과장하거나 자신을 좀 잘난 척하는 그런 소재들은 별로 안 좋아요. 낭만형, 천호신조형. 그래서 특히 일본 항목 같은 경우 여러분이 학업 역량을 일본에서는 또 학업 역량에 대해서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 공부 습관, 어떤 역량이 아닌 뭐 점수가 향상했다 이런 스토리는 굉장히 식상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을 쓸 때 어떤 뭐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공부 방법을 사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뭐 A 1등급을 올렸다 이런 그런 스토리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2번 항목에서는 활동 나열형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서 이것저것 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이제 욕심이 이제 막 쓰다 보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뜨릴 수 없고 저것도 빠뜨릴 수 없고 막 쓰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나열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공과 또 맞지 않는 그런 활동들을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사한 활동을 반복해서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동은 간단하게 쓰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성장을 이뤘는지 자기 생각을 적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을 써야 돼요. 가치관을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성이나 사회성, 대인관계 역량을 보고자 하는 항목인데 뭐 갈등을 중재했다. 굉장히 또 효녀 심청량에 못하났네요. 굉장히 작은 사실을 굉장히 또 과대평가해서 이렇게 부풀려서 쓴다든지 가르치면서 뭐 배워나갔다 그런 좀 뻔한 스토리들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나서서 해결했다는 어떤 갈등 중재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가능성을 나타내는 건데, 지원 동기를 나타낼 때 너무 거창한 지원 동기를 쓴다든지, 너무 상투적인 지원 동기,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 몸이 건조한 그런 지원 동기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죠. 그 다음에 그 대학에 있는 교육과정을 나열한다든지, 어떤 직업을 어떤 얻기 위해서 지원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좋은 동기가, 지원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결론을 낼 때는 항상 후속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추후 연계 활동.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는지, 생각의 변화보다는 행동까지 변화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지식이 확장되고 학업 역량이 향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장래 희망이 아닌 지금의 희망. 그리고 나는 공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자신의 그 가치관, 그리고 전공에 대한 어떤 대체적인 동기, 목표, 뚜렷한 그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불합격을 부르는 결론. 뭐 이런 활동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냥 그 결과만 나타내는 건 좋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 결과의 이면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후속 활동과 연결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이것은 어떤 나에게 어떤 의미였다. 그런 식으로 그 결론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의미를 적용하고 실천해서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숫자형, 물론 마무리 지으면 안 되고, 그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거나 다짐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야 되죠. 자, 그 다음은 미래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제2의 학교 생활기록부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소개서는 평가자에게 나를 소개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평가자가 학생부에 있는 나의 장점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에서 중요하지만 강당하기 쉬운 내용의 부연 설명도 반드시 덧붙이고, 많은 서류를 평가하는 평가자가 나의 역량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평가자가 읽고 싶은 글을 써야 돼요. 그냥 자기 활동, 자기 생각이 빠져가지고 이게 중요한지 안 한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 평가자가 좀 읽고 싶은, 면접을 볼 때는 또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활동을 연계해가지고 학생부에 있는 학교 활동을 연계해서 자소서 항목을 관통하는 스토리 흐름을 만들고, 반드시 역량을 기록과 연계하고,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하고, 학년 내 교과 활동을 연계하고, 학년간 교과 활동을 연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점점점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은 학생부는 단순한 사실과 실적 위주의 어떤 기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부를 보면 일단 그 교과 성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취도를 보고 어느 정도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 자소서는 학생부에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자소서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 가치관, 공부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인성과 태도 이런 것들은 학생부만 가지고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학령에 기반한 스토리 파악을 위한 자료 이런 것들이 자소서인데 이 자소서를 평가할 때 이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할 때 크게 보통 이렇게 5단계로 평가합니다. 매우 특별한, 우수하다, 보통이다, 보통이야, 평가 불가. 그럼 특별한 자소서는 어떤 자소서냐? 매우 독창적이고 독특하고 인상적이다. 다른 입학사정관에게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특별한 자소서가 돼야 됩니다. 잘 썼으나 일반적인 주제로 작성하는 경우 그냥 응시자에 대해서 더 알게 될 정도 그 정도는 한 우수 평가를 받고요. 주로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노력과 성실성은 보이고 대작은 아니라 분명한 생각이 포함되어 있음. 독특하거나 특별함이 없으나 흥미를 어느 정도 불러일으키면 보통 정도 평가를 받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은 있으나 문법적으로 맞지만 글에 대한 요지가 없는 경우 독창성이나 통찰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이하 평가를 받고 자소서 내용이 너무 짧고 노력이 없고 모호하고 문법이 엉망이고 그러면 평가 불가겠죠. 그래서 내가 쓰는 자소서는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글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문항별 관련 역량 및 학생부 요소입니다. 자, 자기소개서의 1번, 2번, 3번, 4번 문항이죠. 그죠? 자, 1번 문항의 키워드는 호기심, 학업에 대한 호기심, 전공에 대한 호기심, 이게 중요합니다. 의지, 탐구, 이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역량은 학업 역량인데 이게 단순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학업 역량이 아닙니다. 전공에 관한 학업 역량입니다. 미래 교수들이 여러분도 국어, 수학, 영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거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 학업 역량을 국어 내신 등급 몇 등급 올렸는지 영어 몇 등급 올렸는지 그 얘기를 쓰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업 역량을 볼 수 있는 게 교과 내신 성적은 볼 수가 있겠고요. 수상 경력이라든지 특기 세특에서 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쓰게 되는데 주로 이제 진로와 관련된 그런 활동 내용들을 주로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물론 그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여기에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 과정은 학생부에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그게 자소서에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줘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쓰고 거기에서 어떤 배움을 얻고 어떤 성장을 얻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이제 소재들은 수상 영역 동아리, 자율 동아리, 자율활동, 세특, 독서 기록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인성을 보는 문항이라 그랬죠. 나눔, 배려, 특히 협력,
팀워크,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학생부에서 볼 수가 있고요. 4번은 이제 주로 지원 동기,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키워드가 뭔지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세요. 키워드와 관련 역량이 무엇인지, 그 역량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야지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자, 1번 문항을 작성할 때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1번 문항에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뭐 이런 이야기 쓰면 안 됩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그래서 이 학업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무슨 국영수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 전공에 자신의 그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호기심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뭘 쓰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 중심으로. 아까 이게 60% 정도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학업이라는 게 미술 외에 특정 과목, 단순 교과 성적 향상 스토리는 안 된다 그랬죠. 희망 전공과 관련된 교과 경험이나 비교과 경험을 소재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활동을 통해 느낀 전공에 대한 관심과 깊이를 표현해줘야 돼요. 본인의 생각 또는 비평, 철학을 드러내는 글일수록 고득점을 받습니다. 활동보다는 본인 의견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지원 전공과 관련된 깊이 있는 활동에 대한 동기,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경험을 얘기하고 그 결과 어떤 배움을 얻었는지 이런 순으로 작성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례를 쓴 다음에 반드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는데 얻은 교훈은 뭐고 어떤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 문항 작성 사례를 잠깐 볼게요. 자, 이거는 한 권으로 끝내는 미대 입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그 책에서 선생님이 발췌한 사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선배들이 작성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선입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에 나왔던 사례인데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지금 채팅창에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채팅창으로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적어주기 바랍니다. 채팅으로 글을 쓸 때는 비공개로 선생님을 지정해서 그렇게 글을 적으세요. 한번 읽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채팅창으로 글을 한번 적어주기 바랍니다.
지금 읽고 있죠?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자기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사령관이라면 이 자소서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태안이 잘 썼고요. 이소미, 지연이, 한순이, 지윤이. 자, 아직 못 쓴 친구가 있나요? 송다인, 다인이 글이 안 보이는데. 다인이는 읽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비공개로 선생님한테만 적어보세요. 말로 해요? 아니, 채팅으로. 채팅창에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 대부분 상당히 구조적으로 잘 썼죠? 그죠? 여러분들도 보면 이 사족이나 군더더기가 없이 자신의 그 희망, 꿈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그 과정과 결과, 그 다음에 결론까지 구조적으로 아주 잘 쓴 그런 그 자소서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자소서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는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일단 한번 이런 샘플을 잘된 자소서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걸 좀 잠깐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자소서 한번 다시 요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자소서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자, 이 자소서에 대한 생각도 한번 아까처럼 채팅창에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안경이 함이 잘려 보인다고? 잠깐 공유를 잠깐 멈췄다가 그렇죠. 이 자소서도 1번 잘 적었죠, 그죠? 1번이 자소서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은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2, 3번은 1번이 첫인상이거든요. 1번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의지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이게 이 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좀 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1번 문항에서. 근데 1번 문항에서 그냥 단순 공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으면 굉장히 식상해가지고 사진관도 좀 재미없잖아요. 읽는데. 이 분명 자기 이야기가 담겨 있죠. 자기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래 자기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라인이 다시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문항 사례를 좀 살펴봤고요. 자, 2번 문항 작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라고 했죠. 통해 역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됐습니다. 자, 전공에 맞춘 다양한 비교과 활동 소재를 활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교과 활동보다는 비교과 활동이 더 다채로운 소재가 많기 때문에 좀 비교과 활동에서 이제 소재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활동 세계라는 단서가 붙었다는 말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개만 쓰는 경우도 있고 3개 다 쓰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은 가급적 3개를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개만 써가지고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 1번에서 충분히 어떤 학업에 대한 호기심, 역량, 가치관 이런 것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2번에서는 어떤 그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노력했던 그 활동들을 좀 많이 근데 유사한 활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좀 다른 역량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다양한 역량을 갖춘 지원자라는 인상을 어필하는 게 이번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 소재가 부족하다면 만약에 전공을 바꿔가지고 3학년 때 1, 2학년 때 그런 활동들이 많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점 과목이라든지 이런 미술 관련 활동에서 했던 그런 비교과 활동들을 활용을 해서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가지고
또는 기여도가 아주 높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전공 부분과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고 그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를 이번에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활동 설명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역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배려, 나눔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착한 일, 또는 착한 학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간혹 보이는데 착한 일에 대한 경험을 작성하는 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 썼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지금 미술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공과 연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성적인 측면과 나의 미술적 재능을 이용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녹여서 글을 쓰는 경우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인성과 함께 지원한 전공과 관련한 재능도 함께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역할만 강조하기보다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역할, 특히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적어야 돼요. 도움을 준 사례가 아니라 도움을 준 과정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배우고 느낀 점, 구체적이고 독특한 경험, 그리고 경험적으로 달라진 자신의 생각과 행동,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일회성 활동보다는 지속성이 있는 활동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항을 작성할 때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1번은 너의 전공 관련 학업 역량을 보여달라는 항목입니다. 학습법을 바꿔서 성적이 향상됐다는 스토리텔링은 식상합니다. 2번은 너의 전공 적합성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활동 자체도 다 자체보다 못하나요? 활동 자체보다 자신이 성장한 내용, 수행한 내용에 집중을 하고 3번은 너의 사회성을 보여줍니다. 사회성. 착해야 한다 해서 벗어나서 오히려 역발상이 참신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은 너의 발전성. 대학의 요구가 가장 잘 반영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다 쓰고 나면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 사항들이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질문에 잘 답변이 되어 있는가, 지원 대학, 지원 모집 단위 명칭 등 정보를 확인하고 작성했는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지켜서 작성되었는지. 이 맞춤법을 잘 모르거나 띄어쓰기는 맞춤법 검사기 있죠. 그 돌려가지고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국어 선생님께 도움을 좀 청하도록 하세요. 중복된 내용이나 문구는 없는지, 제출 또 1번과 2번, 3번에서 어떤 서로 배치되는 사항은 없는지, 논리적으로 평가자를 설득할 수 있게 작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의심이 나면 1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미술활동 보고서 입력 서식 이야기를 했죠. 특히 올해 여기 비교과 활동이 5개로 줄었다는 의미는 10개에서 5개로 홍대에서 왜 5개로 줄였을까요? 왜 줄인 것 같아? 이게 5개로 줄어서 어떻게 더 좋아진 건가요? 자, 마이크 켜고 대답해도 좋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으면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10개까지 안 하고 5개만 써서 그냥 좀 좋을 수도 있겠고, 또는 나의 강점을 활동이 많은 경우는 나의 그 어떤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술고등학교나 미술중점학교 같이 좀 다양한 활동을 한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문계하고 별 이제 차이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고 이제 예전에 이제 일본의 교과 활동도 미술 관련 교과 활동만 쓰게 하다가 작년부터는 일반 교과에서 한 미술 활동도 쓸 수 있게끔 작년부터 바꿨죠. 그래서 초기에는 홍대에서 사실은 그 예고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한 전형이었습니다. 이 학생교 종합 전형이. 그래서 점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불리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 활동도 일반 교과도 이제 쓸 수 있게 해놓고 이 비교과 활동도 개수를 줄인 것 같아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활동을 잘 뽑아내야 되겠죠. 이 5개를. 세 번째는 똑같고 지원 동기를 나타내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과 활동이 5개로 줄었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자, 미술활동 보고서의 특징은 자기소개서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홍대가 자소서, 물론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받죠. 근데 미술 재능 우수자인가? 미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아니고 왜 이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게 하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미술적 재능이 풍부하고 미술과 지원 전공에 대한 적극적인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홍대 같은 경우. 이화여대나 일반 자소서 가지고는 그게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소개서하고 미술활동 보고서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건 보고서 형태고. 그래서 그 좀 약간 그 차이점이 있는데 정규 교과 수업에서 진행한 미술활동 5개, 비교과 활동 5개 종합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활동 내역은 100자 정도 하고 자기 평가 의견을 300자로 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자기 평가 의견을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술과 관련된 학생의 깊은 성찰과 관심도를 보여줘야 하는 보고서형 서류입니다. 미술활동 보고서는 성찰과 관심도.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많은 미술활동을 계획하고 완수해야 서류 작성이 가능하고 항목별 글자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글을 계획하고 서술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과 활동은 500자, 비교과 활동은 총 400자. 400자 중에
활동 내용 100자, 자기평가 의견 300자 이렇게 되어 있죠. 종합은 600자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미술활동 보고서에는 기본적인 미술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미술적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홍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미술 활동 한 50%, 그다음 지원 학과에 맞춘 전공 관련 활동 한 50% 이렇게 반반씩 섞어서 이렇게 미술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과 활동 작성 시 유의사항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미술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과목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데, 미술 과목뿐만 아니라 미술 교과는 아니지만 수업 중에 미술 활동을 한 타 과목도 작성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요거는 홍대 홈페이지에 가면 이거 다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쓰는 과목명, 이수학기, 이수단위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타난 과목명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교과 구분의 경우 미술 교과인지 미술 외 교과인지 구분해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과목이라도 이수 학기별로 각각 기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체미술, 우리 2학년 때 매체미술 했죠? 매체미술 했는데 1학기에도 하고 2학기에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학기 때 매체미술에서 한 활동을 내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말입니다. 학기별로 한 과목씩 쓸 수가 있어요. 이수학기별로 각각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 500자 이내로 본인의 생각을 담아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활동 결과물의 제작 의도 및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자신만의 의견에 집중해서 작성합니다. 단순한 활동 서술은 이미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특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홍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 안내 해가지고 여기 지금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영상을 가져왔는데, 미알보 쓰는 학생들은 반드시 미알보 쓰기 전에 이 영상을 꼭 한번 보고, 자,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여기 이건 개인적으로 꼭 보세요. 그래서 이 미술활동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쓰는 방법과 평가자 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세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고 영상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비교과 활동 작성 시 유의사항은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개에서 5개로 변경됐고, 비교과 활동은 지원자의 미술 관련 활동을 통해서 미술에 대한 열정과 소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과 활동, 이 홍대에서 비교과 활동이라고 제시한 게 지금 이런 활동들인데, 동아리, 방과후학교, 자율창작, 전시 참여, 전시회 감상, 진로, 탐색 체험, 봉사 독서, 뭐 기타, 뭐 대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해서 이것들을 유형별로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하는 전공에 맞게 내가 미술적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준 활동, 나의 강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을
뽑아서 쓰면 돼요. 이걸 유형별로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은 교과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활동이 서류 평가의 고득점의 필수 요건이 아니고 활동의 개수보다 활동의 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가장 잘 평가받을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작성을 하고 활동 유형별로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리고 단 그 독서 활동과 전시 감상 활동 여러분들 전시회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었을 텐데 이런 독서 활동을 쓸 경우에는 반드시 가장 의미 있는 독서를 했더라도 가장 영향을 준 활동 전공과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준 책 하나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전시회도 많이 본 전시회 중에 나의 그 전공과 지원하고자 학과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어떤 전시회, 나에게 가장 큰 배움을 준 전시회, 그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종 대외 활동 중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미술 관련 교회 대회, 대학에서 주최한 미술 실기대회에 나와서 큰 상을 받았다. 어떤 공모전에서 아주 큰 상을 받았다. 그런 걸 어필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안 되어 있죠. 그죠? 안 되어 있지만 전공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미활보 같은 경우에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대학 측에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된 경우에는 증빙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동일한 내용의 활동을 중복 기재하거나 사교육기관에서 진행한 활동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청소년 미술 캠프에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기부에도 아마 기록된 경우가 좀 있을 건데 특히 그 청소년 미술 캠프 하면서 해외 탐방 같은 경우 있죠, 그죠? 일본 가가지고 그런 경우는 일본 미술관에 탐방을 해서 그게 굉장히 나에게 큰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쓰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런 사교육이라든지 그 어떤 큰 그 자비를 들여서 무슨 개인전을 연다든지 해외에 나가서 어떤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유의해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비교과 활동 내용 중 우수하게 평가되는 활동, 이거 이제 홍대에서 딱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교내 활동 또는 공교육 기관에서 주관한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고요. 일회성보다는 장기간 꾸준히 참여한 활동일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미술 전문성 신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 이런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홍대에서도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미술학원 수강하는 활동 내용, 고비용이 요구되는 개인 작품전, 유학, 이런 것도 해외 체험, 국제적인 디자인 교류를 위한 외국어 공부 활동, 이런 것들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미술활동 종합란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은 지원자의 재능과 지원 동기를 중심으로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죠. 너무 거창하거나 또는 너무 또 평범해서도 안 되겠고 본인의 희망 전공과 장래 희망을
고등학교 때 진행했던 활동 사례로 소개하고 어필하며 홍대에서 공부하고 싶어 수학 계획을 작성하면 되는데, 전공에 대한 본인의 견해, 이 지원하고 하는 그 이유를 서술한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도 좋습니다. 자, 이 종합을 작성했던 사례, 이것도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책에서 발췌했는데 한번 읽어보고 아까처럼 생각을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종합란은 600자라고 했죠. 600자라고 해서 자소서처럼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그만큼 필요한 말만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필요한 내용들을. 자, 지금 하경이만 적었는데 다른 친구들 적고 있나요? 말로 하고 싶으면 말로 해도 좋습니다. 적는 게 어려우면.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나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홍대의 종합란 작성한 사례인데, 이거 오타가 있네. 선생님이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오타가 좀 많이 보이네요. 이 친구는 자율전공에 지원하면서 자기의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하고 있죠, 그죠? 자, 지금까지 미술활동 보고서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유의사항과 작성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설득력 있게 글을 쓰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었나요? 자소서 특강을 한번 했었죠. 3학년들하고 2학년들도 같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부경대학교 교수님 와가지고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참여하셨습니까? 참여하셨어요? 그때 한
했었죠, 그죠? 그때 그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오래돼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글을 쓰는 방법은 크게 그때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요 프렛, 주장, 근거, 사례, 주장.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면접 볼 때 말을 할 때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주장을 합니다.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이 학생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딱 알잖아요. 딱 이 글을 읽을 때. 그래서 먼저 딱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 근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사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이런 패턴으로 이야기하면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죠. 이건 뭐 미술 사례는 아니지만 다른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연수 자료에서 선생님이 가져온 건데, 이렇게 프랩으로 글 쓰는 단계, 이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하면 스타로 글쓰기 말하기. 여기 작년에 했던 거 기억나요?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시츄에이션, 과제, T는 뭔가요? 태스크인가? 액션, 리절트. 그래서 어떤 상황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 문제를 설정하는 거죠. 어떤 일을, 어떤 거를 하기로 이제 과제를 설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 과제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행동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행동의 변화. 그 결과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스타, 프랩, 요거를 기억을 하면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이거 또 다른 그 예시인데, 스타로 글 쓴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부산대 교수였나요? 부경대가 아니고. 네. 그때 교수님이 강의했던 자료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고 글 쓰는 글을 쓸 때 그거를 잘 기억한 다시 한번 자료가 있으면 기억하기 바랍니다.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줄을 긋고 있나? 자,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프랩, 스타,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 글 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행설수설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딱 짜임새 있게 글을 쓸 수가 있죠. 논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자, 그 다음에 자소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5단계를 많이 쓰죠. 동기, 과정, 결과, 의미, 변화.
그래서 이 5단계로 이렇게 글을 쓴 사례.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일반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 5단계에 걸쳐서 글을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단계를 윤곽하면서 글을 씁니다. 그 다음 역시 5단계 동기, 과정, 결과, 의미, 변화로 쓴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었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글쓰기 기본 공식은 학생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을 마인드맵으로 발굴해낸 다음에 그런 일화나 활동들을 거기에 항상 뭐 활동하고 나면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 했죠. 느낌, 각오, 깨달음. 이 일화를 느낀 각오, 깨달음 통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하고 행동하고 구속 활동으로 이어져 나간지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 나가는 거죠. 이게 아까 봤던 이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이런 실천과 적용, 행동, 구속 활동,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임팩트 있는 결론을 내야 되죠. 임팩트 있는 결론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들을 조금 잘 명심을 해서 이제 각 단계별로 쓰는 글들을 선생님이 같이 보고 또 피드백을 하면서 더 좋은 글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